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요청해서 기포 지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원하고 좀 계속해서 요구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그 두 가지 기포 인사 8기 들어서 가장 역점적으로 했던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교통이라든지 교육 문제는 별개 하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첫 번째가 친소 공간을 마련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야간 도시를 준비한다. 그래서 저희가 친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한강 철제 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마도를 개방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90년대 한강 접근성이 떨어졌는데 영화 쪽은 물론 이제 그 한강은 아닙니다만 이미 하나씩 걸어 나가고 있고, 한강 쪽은 백마도 개방부터 결정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백마도의 그 수중부 쪽이 되게 경사도 심해서 위험 지역이라서 거기에 펜스를 설치하면 이후에 백마도에 시민들께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국방부하고는 집주시사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펜스가 조성되면 백마도에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을 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백마도에서 일산역까지 예전에 20년 전에 설치 개방 제거하기로 했던 그 구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소나 장비가 부실하다든지 해서 저희가 협의를 못했는데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종료가 끝나면 이제 백마도에서 일산역까지 실제로 전부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도시 김포에 이제 예전에 같으면은 강원도 가는 길에 지나가는 길이었고 머물러서 김포에서 누리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재작년 연말에 애기봉을 중심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애기봉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명 왔다 갔고요. 그 중에서 한 15%가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우리나라 관광객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10%가 넘어가는 관광지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김포 애기봉이 15%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지로 뜨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국내 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져서 앞으로 김포시가 키우고 있는 애기봉이 어쩌면 정말 세계적인 명소를 선정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했던 경인아다리길 페스티벌이라든지 김포 라멘제 축제는 그냥 지속을 했고요. 민선 8기 들어서 이제 애기봉을 키웠듯이 김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대명항에 있는 운봉함을 좀 활용했습니다. 운봉함이 이제 단순히 이제 견학하고 보는 장소가 아니라 이 시설들을 좀 활용해서 축제를 하자 해서 거기에서 운봉함 상부에서 선체 페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날 그때 가을했습니다만 이제 해지는 노을을 보면서 영화에서 해지는 게 그렇게 예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선상에 다이닝을 할 수 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시작은 좀 미약했지만 점점 좀 키워서 정말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그런 센스 페스트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명항이 애기봉에 이어서 두 번째로 김포에 한 50만 이상 100만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광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축제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면 도시를 만드는 것, 왜냐하면 침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김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천과 수도가 186km에 달합니다. 이거 전국 어디에도 없는 자원인데 이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 휴식 공간, 걷는 길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 머물고 싶고 그 다음에 저녁에 그 다음에 주말에 가족들과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친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정규 여건을 좀 확보하는 길이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친수 공간을 확보하고 수렵길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이 아우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야간 도시 조성입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도 심해지고 여름에 너무 더워서 바깥에서 아직 활동을 못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보면 대부분 해지구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밤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밤늦게까지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또 누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친수 공간을 중심으로 김포 곳곳에 야간에도 안전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공간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밝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또 이런 친수 공간이라든지 휴식 공간을 만드는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야간에 김포가 시민들이 보고 누릴 수 있는 랜드마크를 그런 경관 시설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제일 처음에 한 게 그 자원화센터, 마산동에 있는 자원화센터 굴뚝인데, 이 굴뚝이 흉물처럼 남아있지만 여기 저희가 스테이드 글라스를 붙이고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것이 훌륭한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조금씩 보강해 나가면 정말 멋있는 굴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김포 저녁에 볼 수 있는 그게 루살리에 있는 그 총전탑을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조명과 그 경관을 넣어서 김포 어디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환한 그런 경관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김포에서 폭포에서 다닐 때 아름다운 건물과 빛이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면 어디에 가도 밤에도 김포가 아름다운 도시로 좀 브랜드를 놓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가 야간 도시를 중점적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도시 할 때 뭐 단순히 경관만 만드는 건 쓰는 아니고요. 좀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야간에 그다음 주말에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 문화, 예술, 체육 시설들은 오히려 이제 시민들이 쓰고 싶은 시간대, 퇴근 이후에 주말 시간대 많이 쓰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 시설도 마찬가지로 야간 시간대에 연장해서 주민들이 편히 언제든지 좀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주말이라든지 일요일, 공휴일에도 좀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가족들과 많이 나가시는데 시간 6시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 늦게까지 운영을 해서 가급적 시민들이 쓰고 싶은 시간대, 그날의 공휴일에 문화예술, 체육시설들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운영 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가 예전에 이제 두 가지 아주 좋은 일이 있었죠. 교육발전 특구가 진행됐고, 그 다음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2개가 진행됐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시범 사업이라서 지금 30억씩 3개년에 걸쳐서 올해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 이제 진짜 본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돌봄이라든지 특화된 교육,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울에서 쓰고 있는 서울론 프로그램 도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수학교를 활용해서 지역 간 학생들이 특성화 교육이라든지 진로 상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서 우리가 시범지에서 벗어나서 본 사업에도 공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교육발전 특구 외에 이제 자원고 두 군데, 마성고등학교, 김포고등학교가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지역에 대해서 지역 이사하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도시로 만든 굉장히 선호되는 학교인데, 저희 김포가 2개가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고가 좀 잘 잡고 대표적으로 인근 지역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학교를 생각할 수 있도록 공부시간 또 열심히 준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관심 가지시니까 제가 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김포시가 지금 벌써 한 3년, 횟수는 4년 돼갑니다만은, 김포시가 노선 때문에 발표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크게 정말 큰 사업이었던, 20년 묵었던 사업이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김포 한강투 컴팩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년도 11월달에 발표하고 나서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지금도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합니다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없지만, 작년 7월달에 이제 단위 계획을 지구단 계획을 세우고 도시 계획을 세우고 국토부에 승인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올해까지는 국토부에 승인 날 것 같은데, 국토부에 승인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물 조사, 보상, 철거 이제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이제는 시작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한 3년은 220만 평에 대해서 도시계획들을 짜야 되니까 학교, 공원, 아파트, 주택 이런 계획을 짜야 되는 시간이었다. 내부적인 검토 시간이었다라고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건 아니고요. 국토부나 저희시나 LH가 그다음 내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게 끝났고 작년 7월에 국토부에 승인했고 올해 이제 승인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대포 그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도 이 또한 수장공사 이 예타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행할 텐데 수장공사가 이제 150만 평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150만 평을 준비하는데 이 또한 그동안에 이제 내부적인 도시계획을 그리고 있었고 이것도 내년 안에 아마 그 최종 결정하고 지구랑 계획 결정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도시군 사장께서는 다 설명하셨지만 기포에서 그동안에 중요하게 봐왔던 사업, 시내폴리스, 풍무역세권, 글포사 감정사 이 또한 지금 이제 계속 기사를 보시거나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 시작을 되고 어느 사업은 벌써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내폴리스는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마지막 계획 약간의 변경을 통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변경 절차고요. KCC 아파트 분양하고 있고 정원관 수상공가 분양하고 있고 그러나서 이제 나머지 일반 분양도 다 될 거기 때문에 이미 분양을 시작하고 있고 풍무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아파트 기사 보시겠지만 아파트 이미 다 분양 끝나고 주상복합하고 있고 이남대학교 병원도 조만간에 어떤 결과물들이 도시공사하고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풍무역세권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리고 감정사 글포사가 좀 늦었는데 글포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쇼핑몰 문제, 그 다음에 또 태형이 빠지고 난 다음에 대체 출자자를 참여가 어려웠던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번 최근 다 해결됐습니다. 그보다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감정사는 이미 보상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보상 절차에 곧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좀 10년 인사에 다닐 때보다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일단 주민들보다는 이 언론인들께서는 이미 기포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업들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너무 말씀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알고 계시는 걸 토대로 질문을 받고 답변 드리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올해 시정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을 상당히 지금 사실 되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었지만 아주 중요하고 꼭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겠다 하는 것들만 좀 일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충분히 이제 궁금하시면 물어주시면 답변드리고 또 제안 주시면 제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시정계획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사전 접수된 질의에 대해 우선 답변한 뒤 시간이 허락된다면 추가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보충 답변이 있는 경우 해당 실국 소본부장님이 추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기자들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한 분당 한 가지 질문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서울경제 이경환 기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5,500억 오보산 일정 사업비 관련해서 5,500억 지원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오히려 좋은데 반면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령 정책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이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적인 것 같은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시장님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5,500원은요, 제가 그때 며칠 전에 이제 목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으로 정체성 분석에 반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재부가 정책성 판단할 때 이것이 굉장히 도움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어떤 지금 부담 의지를 밝히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저희가 발표했고, 그다음에 지금 시기가 왜 지금이냐? 지금 예타 발표를 곧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합니다. 철도가 예타 발표 끝나고 나서 우리가 5,500억 지원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타 발표에 도움받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결국은 우리 돈이 만들어지고 난다면 한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에 5,500억을 발표했고, 저는 정말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이 있다면 지금 확보할 수 있다면 더 많이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지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리고 도철도 지금 시민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시민들 51만 시민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선 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500을 발표를 한 거고요. 대부분 5,500에 이제 자꾸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5호선을 봐야지 5,500을 벌 때가 아닙니다. 5,500이 아니라 일주라도 뭘 해서라도 5호선을 끌어가고 성공을 시켜야 하는데 아니 뭐라도 던지겠다고 지푸라기를 잡겠다고 하는데 지푸라기 왜 잡냐고 지푸라기 잡으면 죽는데 왜 잡냐고 이런 얘기 하면 됩니까? 이 지푸라기 아니고 이건 큰 지푸라기 잡아야지. 그게 아니고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5,500을 볼 것이 아니라 5호선을 가야 한다. 그걸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정말 달을 가르쳤더니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면 똑같습니다.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사 사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 발표하기 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지구상의 계획들 그리고 향후에 정부시가 또는 민간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도시구나 도시계획을 다 거쳐서 총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도시개발 부담금이죠. 수익금하고 그 중에서 이거 관이보통에 쓸 수 있는 부담이 얼마쯤 되겠느냐라고 보았고 이 부담 훨씬 많은 금액이 확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데도 일부 써야 되기 때문에 5호선에 쓸 수 있는 것은 한 5,500억 정도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5,500억 저희가 편성한 거고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시재정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시재정과는 관계없습니다.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조금 제가 말씀 좀 길어졌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제 워낙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 A지구에 도시개발 사업에서 수익금을 받는데 5호선이 없으면 1,000억이 남습니다. 그래도 5호선이 들어가고 나면 2,000~3,000억이 남을 수 있어요. 5호선 교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추가되는 2,000~3,000억 중에서 1,000억을 빼고는 1,000억과 2,000억을 나중에 쓰지 말고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하자는 거죠. 그래야 5호선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도 그 수익이 어디서 나오느냐? 추가적으로 수익이 생깁니다. 5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을 했고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5,500을 좀 선제적으로 지금 결정했습니다. 예, 머니투데이 노정규 기자 좀 질문해 주십시오. 머니투데이 노정규 기자입니다. 아까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내폴리스 풍부학생권 등 사업들이 진행됐거든요.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좀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업 추진 이후 예상되는 청사진도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시내폴리스 풍력세권 그거의 대표적인 지이죠. 감정사라는 그리고 이 사업들은 그동안 많이 이제 좀 지연도 되고 있었고 그동안 또 감사하고 감사하게 있어서 조금 지연됐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본격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분양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한강변에 있는 옛날 호텔구지에 대한 결정 변경을 검토하는 문제 이 문제만 나와 있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풍력세권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진행이 다 끝났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하대학교는 조만간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은 풍력세권도 전체적으로 분양을 시작했고 조만간 아마 제가 알기로 2년 안에 다 이제 준공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감정사 별표사도 다들 아시겠지만 도시공 사장이 지난번에 다 이제 브리핑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만 별표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이 됐고 지구단위 변경 다 받았으니까요. 지구 설정 다 받았고 감정산이 다음 주부터 이분다부터 보상 절차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이제 이 네 가지의 수건 사업들이 해결되면 김포가 원도심 중심으로 굉장히 좀 직접화된 도시 모습을 갖추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포가 이제 조금 더 그동안 부족했던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을 하면 그동안 이제 김포가 이것 좀 많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사업지가 좀 본격화되고 이제 준공되면 그동안 부족했던 시설들 다 여기에 좀 보강하면 김포시가 시민들에게 살아주는
모습들이 또 훨씬 더 힘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기회 있는 데가 몇 개 있습니다. 또 대중사가 추진하는 사업들, 그다음 민간개발 사업들, 이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도 좀 만들어가지고 또 기부식 어르신 중심으로 예전에 좀 기업 좀 분절됐던 지역이 좀 전체적으로 묶어져서 도시가 전체적으로 좀 균형을 잡히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정진욱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입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을 때 인하대 나오셨는데요. 이 인하대 메디컬 캠퍼스 유치 어느 정도 진척이 있고 뭐 협약 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취임하시고 나서 인하대 협의하시면서 이 변경된 내용이 좀 어떤 게 있고 이 진행 사항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하대표는 제가 와서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 처음에 이제 부지 제공과 건축비 100억 이것이 이제 전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제 4천원 얘기돼 있었고 이후에 이제 어떤 문건에 3,200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뭐 3,200억 중에서 건축비 3,200을 공동부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나대가 1,600억, 또 풍력스가 1,600억 해야 되는데 이 사업들이 뭐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도중사가 또 협상을 다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부담 또 풍력스가 부담 1,600억 없이 당초에는 이제 3,200억을 각각 반반씩 나누기로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했던 제안을 했던 것이 공유됐던 것 같은데 도중사가 다시 풍력스가 사업을 맡고 이제 다시 협상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건축비 7천억은 인하대학교가 전에 부담하고 풍력재설권에서는 당초에 공고가 나갔던 대로 부지 제공과 건축비 100억, 맥시멈 100억입니다. 100억 제공으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인하대학교하고 제안이 온 것 같아요. 인하대학교 제안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하대학교가 이제 풍력재설권하고 결합 체결해서 인하대학교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들어갔더니 뭐 3,200억, 1,600억씩 반반씩 부담한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유상을 해서 1,600억 지원하면서 어색했기 때문에 풍력재설권에서 1,600억 세부시켰고 사실 이것도 추후에 사업이 이제 수익금이 나오게 되면 키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시세생상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경인일보 김현태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네, 경인일보 김현태 기자입니다. 우선 그 신도시 주민들의 좀 관심사에 대해서 좀 말씀 여쭙고 싶은데 신도시 주민들 최대 관심사가 철도와 도로일 겁니다. 그 중에 철도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도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계양 광화고속도로가 이미 조동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김포 구간 지하화가 한동안 이슈가 됐고요. 또 아직도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과제 그리고 최근에 관계기관 간에 진전된 논의가 있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양광화 고속도로는 이미 기본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전에 계양광화 고속도로는 먼저 잡히고 컴팩트 2가 나중에 지정이 되면서 그 구간 도시 단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공사하고 꾸준히 협상을 해왔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IC를 만드는 것은 지하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IC는 지상을 하되 시도시를 지나가는 구간은 지하와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다 합의하고 협의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관계 부처에서 제가 말하는 게 틀린 게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도로공사는 계시지만 그 협의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그렇다고 전 구간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주택지 중심으로 지하화를 요구했고 그걸 반영해주게 됐는데 다만 이게 이제 다시 또 이 내용을 넣고 비용을 받고 가게 되면 총사업비 변경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고요. 공모 진출 나갈 때 그때 이제 이 내용을 후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시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려면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이제 같이 협의해서 LH에서 이제 사업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지하화는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지하화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하화를 요구한 게 아니라 시가 이 도시 단절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게 있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상에 설치하고 지상턴을 만들어서 상부를 공원으로 이용하는 안까지도 제안했습니다. 오히려 나지막하게 보통 보시면 장기동 지나갈 때 그 턴이 아니면 지하를 파지 않습니까? 그 상부를 원래 개방했다가 지금 덮었잖아요. 여기를 다 덮고 상부를 나지막하게 공원을 만들면 아예 그 센트럴파크 같은 그 중앙공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노선에 따라서 이 계획도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단절을 없애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안했고 협의했고 그래서 이제 도로공사가 결국 이제 구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하화 문제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해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지하화하는 것으로는 그들을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기한마고 속도로 인한 단절은 없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IC를 지하화하려고 했더니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공간 문제가 있어서 IC는 아무래도 그 지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완 이시영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시장님 저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그 시장님과 그 시민의 염원이었던 그 백마도 철책이나 한강도 부근 철책이 이제 철거됐다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희 지금 이제 현재 진행 상황만 청사진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인천 북부 지원이 이제 신설되는데 이게 저희 김포 시민은 이용할 수 없다고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향후 이제 계획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는요, 김포 수거 사업이었죠. 그리고 이미 그 영화 일산대교 백마대에서 일산대교까지는 감시 장비를 도입하는 철책 재가기로 이제 이미 합의했었고요. 18년째. 그리고 이제 일산대교에서부터 영화사까지는 이 출입문을 설치해서 개방하기로 이미 합참하고 다 합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운영상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제 감시 장비를 어떻게 무엇을 도입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예전에 소나 장비가 한강의 이 콘탁트 때문에 측정이 안 된다 해서 실패했는데 그럼 국방부 계속해서 소나를 요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20년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이미 감시 상황, 이 군 상황 자체가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17사단에서 이 바뀐 상황에 맞는 그런 이제 감시 장비를 요청을 하고 있고 시가 이제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17사단 합의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뜯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백마도 같은 경우에도 먼저 철책을 제거하지 못하면 먼저 써야겠다 싶은 생각이 먼저 개방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방 결정했고 다만 존재 승용들이 그 수중도 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가 한번 그 다음 시간 한번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면은 그 수중도 쪽이 굉장히 전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난간이 있어서 여기 자칫 시민들 들어갔다가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위험성에 대한 보강을 해라 하는 것이 이제 군의 요청 사항이었고 이 위험성에 대한 보강이 끝나면 군은 언제든지 개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이 개방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특별보전지역으로 묶여있긴 하지만 환경청에서 특별보전구역에 묶여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서 개발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닦거나 이걸 못한다는 것이 시민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제한은 국방부가 하는 것이고 환경부는 우리한테 여기 건물 못 짓습니다. 특별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이 지역이지 시민들이 특별보전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저희가 백마도를 개방하는 것은 그래서 일단 기대 작업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난간에 펜스만 설치하고 문을 열면 특별보전지역을 하기 시민들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근데 일부에서 환경부의 특별보전지역에 묶여있는데 어떻게 쓰느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건물을 못 짓는 뿐이지 시민 쓰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당장 제가 일단 이 펜스가 되는 대로 병마부터 먼저 개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시 장비가 도입되는 대로 하기되는 대로 이제 남아있는 그런 철책 제거를 할 생각입니다. 그에 아울러서 이제 그동안에 통문 개방해서 이제 출입문을 하기로 했던 일산역에서 영화까지 구간은 바로 이제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시작할 건데 예전에 16년도에 합창을 결정을 내고 나서 17년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왜 시켰느냐?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서 출입문 들어가서 나고 나서 1몰 2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나오는 것을 누가 이제 채팅을 할 거냐?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버티면 누가 강제적으로 이 사람을 이제 밖으로 내보낼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동시에 시위하고 군부대하고 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력을 대야 됩니다. 군대에서는 군인이 민간인을 강제할 수 없다. 시에서는 너네가 이거 채팅해야지 우리가 인력들이 없다. 이것 때문에 그때 못했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방하고 진행을 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인천시가 북부 지금도 북부 지역 설치합니다만 저는 이제 거리의 문제보다는 정말 이제 도시의 규모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필요했다. 반드시 우리가 동서남북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지 않고요. 수요가 시민들이 있는 곳에 그다음에 서비스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어야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김포시가 앞으로 70만, 80만, 100만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준비하자 그런 의미에서 좀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북부 지원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이제 그 법원 설치법에 김포시는 부천 지원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부천과 김포시는 부천 지원을 합니다. 이 상태로는 북부 지원이 생겨도 김포 지원을 이용 못하는 거죠. 이 법을 바꿔서 김포가 이제 이 인천지방법원에 북부 지원으로 이제 지역 변경을 해줘야 북부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를 했더니 이제 법원에서 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9천만 달러 나는데 부천 잡는 걸 들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천 지원의 기능이 부천보다 김포가 훨씬 더 사건이 많고 이용자도 많은데 그러다 보면 이 부천 지원의 전체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한답니다. 그 법원 설치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관할 구역을 정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그대로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건 별개로 또 우리는 북부 지역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김포 지역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제가 법원에 그렇게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거죠. 네. 다음 뉴스기퍼 조혜영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시장님. 그 일산대교는 이제 김포시가 이제 출퇴근 무료화를 이제 선언하면서 누가 먼저 했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논란이 아직도 있는데요. 김포가 먼저 이제 추진하기 때문에 배경에 대해서 앞선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거 누가 먼저 하는 건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시민들께서 당장 무료화를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누가 먼저 해야 될수 중요한 것이 않는데 제가 그 김포시가 지금 8기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됐던 성과들은 뭐냐면 중국적으로 관심 가지는 사안들, 그다음 또 경기도나 김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들을 늘 필동적으로 수용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풀어왔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벌써 꽤 2년 정도 지났지만 서울통합 문제도 우리 김포시가 얘기하면서 전국 유지가 됐고 이것이 대선 공약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메가시티, 5급 3도 같은 개념이겠지만 이런 행정통합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다. 이렇게 변화를 던지고 화두를 던지는 것처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일산대교 같은 경우도 무료화한다고 하고 소송도 했는데 소송에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 경기도가 다른 방안을 준비해야겠죠. 뭐가 남아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동안에 김포시민들 여전히 그냥 불편하게 매일같이 2,400원 받고 내고 다녀야 되는 상황으로 방치하고 있어서 우리 시가 그러면 먼저 하자. 그래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찾아서 50% 할인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고맙게도 경기도지사께서 이제 지자체 장이 아닌 국회의원들을 소집해서 나머지 50%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경기도를 기포가 선제적으로 공수가 올려가지고 움직이겠다고 하면
이것만으로 정말 큰 성과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이슈나 주민들 편의를 생각할 때 뭔가 주택을 그런 걸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먼저 찾아서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결과가 우리가 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오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서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먼저 했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 자부심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시민들께서 안전 무료화를 하면서 이제 일상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충분히 좋으면은 도의사가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을 받든가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24시간 365일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경기신문 장재욱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포시가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서울은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에 질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양적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나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간의 김포가 교육 문제가 되게 열악하다고 이제 평이 들었죠. 제가 누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국 신도시보다 문정 신도시가 좋답니다. 왜 좋냐고 그랬더니 문정고등학교가 자율국립고등학교가 더 좋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신도시를 중심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고 이분들은 굉장히 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다.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하시는데 이제는 김포의 자본고가 2개가 됐습니다. 이 자본고가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본고는 아시겠지만 이제 교육뿐만이 아니라 교사도 외부에 초빙할 수 있고요. 특화된 교육을 자유적으로 편성할 수 있고 그리고 특화된 교육에 비용을 써도 저희도 시도도 지원합니다. 비용을 써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화된 학교를 만드는 중에서 제시가 이제 양쪽으로도 2가지 좀 중요하게 비용을 좀 넓혀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시가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교육발전 특구가 되는데 저희 교육발전 특구의 특징은 뭐냐면 이 돌봄과 연계된 교육발전 특구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김포가 단순히 학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김포에 젊은 부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도 많고 이 아이들이 돌봄에서부터 학교 교육 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잘 만드는 김포가 어쩌면 교육적으로 선호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 만드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특화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스포츠 이런 중심을 해가지고 특화 돌봄센터를 유지하고 특히 내 돌봄을 중심으로 야간 돌봄이라든지 시간대 연장 돌봄이라든지 긴급 돌봄이라든지 이 부분도 좀 보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중요하지만 이 돌봄 단계에서부터 제가 돌봄할 수 있는 시설들이라든지 시간대 굉장히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아이 낳고 이렇게 키우기 좋은 그런 시설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경비라든지 이제는 이런 게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교육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55억씩 들어갔는데 저희가 무상 교실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무상 교육 무상한 데 들어갔는데 한 286억 정도까지 올해 정액 시켰습니다. 그런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곳곳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시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경기실로신문의 장상옥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기실로신문의 장상옥 기자입니다. 김포시가 인구가 지금 50만 돌파한 이후에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과 지원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께서 원래 아이 낳기 좋은 김포를 만들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더불어 시장님께서는 어르신들하고 아주 평소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하고 계십니다. 인구 증가하고 있는 김포시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어떤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 돌봄은 뭐 제가 전에 뭐 여기까지 축구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김포가 아이랑 호출이 좋은 것이 평화하고 실제로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께서 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 부담금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200% 이하까지 있는데 지금 260% 이하까지 확대됐죠. 그러니까 보육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지금 받은 대상자를 좀 확대됐고요. 특히 학부모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65%까지 지원했는데 65%는 100% 돼도 제가 우리 양육 1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에 들어가는 전에 말씀드린 뭐 24시간 그다음에 뭐 긴급 돌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키우는 비용들을 대상자를 뭐 중위소득 65%까지 다 이것을 저희가 100%까지 할 수 있도록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구라도 아이 키우는데 부담 없는 좀 상황을 좀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 키우기 위해서 또 중요하게 제가 설치했던 그 센터가 있습니다. 아이 발달 지원센터. 이게 뭐냐면 이제 뭐 대부분 아이들 키울 때 영유아기 때 혹시나 우리 아이가 뭐 발달이 좀 더 느려가지고 그것이 뭐 자녀겠지 않냐 걱정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이 발달 지원센터에 가시면은 정말 이 아이가 지금 발달이 지연 상태에 이런 거 체킹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는 분들이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면 바로 가서 혹시나 이 아이가 이제 장애를 연기되지 이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중간에 문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발달 지원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상담하고 치료도 하고 지원해서 영유아기 때 조금 빨리 지원해주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살아갈 때 크게 문제없이 살 수 있다. 다만 그런데 영유아기 때 이 기회 놓치면은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 아이 발달 센터를 경기도에서 최초로 김포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인기가 많습니다. 장기동에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남북으로 번역을 다 하겠다고 했고 풍구동과 통진에 각각 제가 분석을 계속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뭐 다양하게 어떤 상담도 하고 뭐 지원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실내 놀이터가 있다는 게 참 좋아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풍구나 통진 쪽에는 좀 더 실내 놀이터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또 확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돌봄 관계부터 김포에서 키우면 되게 여유롭게 편안하게 잘 키울 수 있다. 그런 분위기 좀 만들어가고 있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정도를 어르신들에게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는 미래이기 때문에 준비하기도 합니다만 어르신들은 뭐냐면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 끌어오고 우리 사회에서 다 봉사하시고 수고하셨던 분들이 마지막에 정말 그래도 어렵지 않게 살아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어르신들께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다들 아시겠지만 표대는 법상 일단 기본적으로 75세 이상은 대상을 합니다만은 제가 선생님 올해 인원 좀 늘려가지고 점심은 그래도 하루 한 끼 점심이라도 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드실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고 반응들이 좋습니다. 효과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좀 무대 마선으로 좀 확장을 했고 읍면 지역까지도 어떻게 할지 그 길을 방법으로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5세대 지금 또는 연령이 좀 낮아질 수도 있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점점 확대시켜서 많은 분들이 아니면 정말 김포에 계시는 이제 사실 65세대 이상은 노인들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연령은 제한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좀 더 하루에 한 끼 점심이라도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겁니다. 그게 저희가 첫 번째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뭐 지난번에 대선 후보들도 다 공약했던 사항이고 정부도 발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든 간에 발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시가 좀 더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도 이제 보통 이제 연세가 예전에는 뭐 65세만 넘어도 다 어르신 노약자 거의 지금 굉장히 젊어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연세들도 많이 젊어지셨고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이제 활동하는 게 많습니다. 옛날에 앉아서 그냥 담소만 하고 끝났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취업 활동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활동이 많다 보니까 저런 편견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반지역에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어르신들 활동하는 준비들도 저희가 좀 계속 인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식사활동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그리고 시민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허드렛 일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정말 자부심과 책임감 느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단순히 그런 일을 하면서 그냥 돈 주기 위한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거 의미 없고요. 이분은 정말 내가 역할하고 있구나, 내가 진짜 역할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일자리를 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그런 일자리를 좀 창출을 해서 어르신들이 좀 당하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좀 확정시키려고 합니다. 네, 이상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현장 질문을 시간 관계상 한 2건 정도만 받겠습니다. 뉴스룸 정진태 기자님. 뉴스룸 정진태 기자입니다. 기자님 지난 3년 7개월 동안 시정에 전념을 하신 데 대해 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2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관광하고 하나는 보건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230여 개의 지자체 행정들이 포커스를 둔 게 관광 축제입니다. 관광은 뭐냐? 인력 자원 없이, 자금 없이 이익 발생을 초래하는 게 관광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브라질 같은 리오 축제 같은 경우에는 10일간을 하는데 경제적 효과가 10조 원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독일의 맥주 축제 7일간 하는데 경제 효과가 한 3조 이상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포에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특히 자나마치 대기봉 축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시대가 지금 요코들이 연 100만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그래서 축제에 대한 앞으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기상청이나 식약청에서 올해 에리노 이상기후 때문에 전염병이 창출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인지 2가지 말씀. 네, 관광축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축제를 준비하면서 아라반 축제, 나래제 축제, 중국문화제, 그다음 대명의 선대페스타, 해병대 축제 많이 준비합니다. 근데 저희가 기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성격에 좀 맞는 축제를 중심으로 해야 다른 데 일반적인 축제하고 좀 차별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저희는 그 부분을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포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한 축제를 좀 더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걸 좀 방향을 잡아보자, 이렇게 계속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좋은 축제 하나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만든 축제고 그런 과정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그전보다는 아라마딘, 그 다음에 라멘 축제 재작년에, 작년 재작년에 보셨겠지만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열심히 많이 보셨거든요. 이제 시장을 미약하게 이렇게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축제를 좀 많이 해보고 아이들 좀 모아가서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과제를 얻기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뭐가 있냐면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선들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축제라는 관광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하고요, 해외 관광객들 보는 한국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포, 그게 시각이 다릅니다. 이 포커스를 좀 잘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국내보다도 사실 해외 관광객을 주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국내 관광객들을 가지고 북한이 보인다는 것은 그렇게 이게 흥미없어요. 근데 해외 사람들한테 북한이 보인다는 건 엄청난 흥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찾아서 준비하면 우리도 세계적으로 좀 경쟁력 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관광도 그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저플루, 그다음에 메르스, 사스, 또 이런 코로나 그치듯이 지속적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변형을 지속하기 때문에 한 5년
이게 10년 주기로 계속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때는 이렇게 94호 마스크를 해결했지만 이제는 그걸 안 되고 지금 방송에서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문제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정부도 늘상 이제 그 보건부하고 협조해서 체킹하고 준비할 게 있으면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지금 우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만약에 저희가 뭐 조금 더 관련이 생겼다 아니면 효과가 유명하다면 실제로 빨리 마스크를 쓰는 마스크를 쓰면 제일 좋다 하더라도 마스크 써라든지 그다음 병원을 이용해서 이제 마인다든지 권유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뭐 예측을 할 수 없고 이게 생겼을 때 어떻게 방어할 거냐 그리고 어떤 체계를 갖출 거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매뉴얼 저는 같이 준비하고 정부랑 같이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차장 문제하고 교통 접근성 문제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분명히 거기에 뭐 대안이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접근 무슨 말씀이죠? 애기봉이? 지금 아까 말씀 애기봉은 지금 주차장 하나 더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공사업체 구도 나가지고 좀 지도 내려졌는데 올해 상반기 내년 주차장을 끝내는 보면 교통이 불편하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어딥니까 통일 전망까지 파주에 있는 인진각은 경기도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 오토산 전망대는 통일부에서 운영합니다. 대기봉은 시가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아니, 경기도는 320분에 있는 관광 자원을 가지고 인진각을 쓰니까 유일하게 쓰고 있는 곳이니까 접근기사 관련된 예산은 뭐 파주에다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통일부 예산을 오토산 전망대를 활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되는데 저희는 우리 시가 조성하는 거라서 시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땅한 걸 바로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씩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애경 주거점 좋게 하기 위한 그 다음에 교통대 준비하는 것도 있고요.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부공항이라든지 아라반이라해서 바로 애기공을 들어갈 수 있는 이 교통편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주차장에서 애기공 올라가는 것도 별도의 교통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계속해서 실천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애기공에서 조각공으로 이어지는 연계 관광지를 위한 이동수단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예산 편성되다 보니까 조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인천으로 박성훈 질문 주십시오. 기자 간담회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에 조금씩 언급된 내용인데 당초에 그 경기도로 간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김포시가 그냥 서울로 가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5호선 연장 시급성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때가 아니면 소용없다. 그래서 5,500억을 시가 재정으로 부담하겠다고 발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시 재정을 한게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개발 부담금이라는 것이 각각의 사업 시행 시점이나 종료 시점이 다른데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제안들이 지방정부와 지자체 장관께서 선언적으로 발표하고 주도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에 대해서 첫 번째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김포 지하철 연결에 대해서 1호 공작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지켜보면 김포시가 경기도라든지 중앙정부 예산 집행에 있어서 후순위로 자꾸 밀려나가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문제에서 지관되는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시급하죠. 개발 당국이 시기 상의합니다. 상의하는데 저희가 5천원을 한꺼번에 부담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5호선이 만약에 진짜 부담만이 생기게 되면 부담을 했다고 5호선은 어차피 착공하고 개통하기까지가 8년 한 18년 지금 10년 그림입니다. 이 사업들이 어차피 예상 들어가고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개발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시기가 상이하다. 이것은 뭐 전혀 고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5,500억에 대해서 지금 뭐 그거 따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당장 어렵다. 지금 당장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지. 통과가 좀 목적 시험이 내일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빨간색 칠하기 좋으냐, 분홍색 붓이 좋으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재방정부 것은 주도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뭐 이거 시장 결정 상황이고 우리가 시장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지. 이것들 가지고 뭐 우리가 다시 이제 어떤 다시 뭐 협의한다 어디 뭐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제 자금이 이제 투입되게 되면 이 자금에 대해서는 시가 쓸 때 이 용도가 이제 별도 용도 쓰게 되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시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할 거고 이것을 동의받기 전에 시가 의지를 가지고 입장을 밝히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시의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포시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 차원에서 가능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러냐 뭐 기포 여기 서울 지하철 5호선 내장의 문제는 뭐 제가 봐도 누구라도 이것은 다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타보셨고 노래는 타보셨고 이런 부분이 심각하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또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지만 정말 안전이라는 문제가 우리 사회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사업들 중에서도 이제는 가장 먼저 보는 게 안전이고 재난으로 문제를 봅니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철도의 안전을 해결하고 이런 방법인 5호선 문제가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29년, 24년 9월 달에 이제 신문 데이터를 들어갔습니다. 9개월짜리. 그리고 25년 6월 달에 나왔죠. 뭐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8개월 동안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경제성 분석 다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다 했습니다. 금폐장 때문에 안 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만약에요 금폐장을 이분들이 협의하겠다면 KDI에서 받아야 하는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금폐장 개발로 인한 개발 이익 8천억을 이식값을 넣어주겠다고 KDI가 확인서를 받아오면 금폐장 측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넣어줍니다. 금폐장 저토부지 아니기 때문에 KDI가 빼고 있습니다. 그거 없이 금폐장 돈이 필요 없습니다. 금폐장은 이미 저희가 여기서 사업적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서 금폐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금폐장의 사업이 빚에 들어가냐 마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KDI도 그렇게 요구했고 그 지자체는 경제성을 위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금 정책적 의지까지 밝혔어요. 5,500억. 우리가 할 수 있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늦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부가 판단해야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결정권 정부가 갖고 있으니까. 이 정부가 늦어진 이유는 저는 모릅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는 생각을 읽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가지고 협의하기 때문에 이제 요구하는 것들 다 맞춰서 납득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 아마 그 지역에 국회의원들도 잘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역할해서 정부를 좀 설득하고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뉴스 21통신 김영별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네, 뉴스 21 김명재 기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장님께 여쭤보는 것보다는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와 계시니까 지난번에 제가 참고를 못 들어서 감정사지구에 대한 걸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감정사지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고 저는 지역 사람이다 보니까 18년 이상 흘러서 너무 진짜 오랜 세월 동안 몇 개 업체가 난리가 났는데 지역에 가면 아직도 감정사는 지금도 언제 보상이 나가느냐 언제 되느냐 아직도 똑같은 말이 계속 몇 개월째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12월달, 1월달 보상 나갈 겁니다. 지금 나간다는 얘기는 계속 지금 몇 개월째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보상 나가고 올해 착공 계획은 언제까지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사지구와 시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시장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일선 타이밍 들어와서 저희 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이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정상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감정사지구는 지금 현재 단계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드렸겠지만은 실시 계획이라는 어떤 인허가 부분은 다 마무리하고 지금 보상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보상 협의체
토지나 시작물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정해지면 저희가 이제 협의 배수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한 8월 정도까지는 일단 협의에 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남은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금년대로 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일단 보상에 대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여기 PF보다 한판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금년대 보상이 몇 프로 가능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상이 다 마무리되면 내년에 일단 그 지역에 있는 부분들 철거를 철거하고 통보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넘어갔다고요? 올해 된다고? 보상에 응하시는 분들은 부담하게 부담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6년 중기자 신년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